현재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다수의 괴생명체들의 등장으로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해외 여러 매체에서도 미국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그들의 상당한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괴생명체들이 한국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 위로 엄청난 물고기 떼가 날듯이 위로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협적인 그들의 몸짓은 현재 미국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보트에 탄 한 무리의 사람들은 낚싯대가 아니라 활을 들고 쉴 새 없이 물고기를 향해 쏘아댑니다. 활을 쏘는 와중에 물 위로 점프하는 물고기는 낚시꾼들의 뒤통수며 옆구리며 양궁이며 가릴 것 없이 공격해대고 있고 개체수는 가늠할 수도 없는 수준인데요. 실제로 배를 타고 나갔던 미국의 한 여성은 이 물고기가 턱으로 날아드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보도된 뉴스 기사에서도 이 물고기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턱을 부숴버렸다는 제목의 이 기사는 미국의 강 생태 환경을 초토화시킨 한 물고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미국 수산생물학자는 테네시주 지역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0파운드 약 15kg짜리 발사체가 얼굴을 강타한다면 말 그대로 턱이 부러질 겁니다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학자가 이야기하는 발사체는 다름 아닌 실버칼프, 한국어로 잉어과에 해당하는 백년어로 불리는 녀석입니다. 이 백년어는 잉어과의 한 종류로 그 원산지는 중국과 베트남 등지인데 몸길이 1m 최대 50kg까지 자라는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중국에서 이 백년어는 양식이 너무 간단해 4대 양식 민물고기로 꼽히며 맛도 좋아 고급 식재료로 취급되지만 미국에서 이 백년어는 골칫덩어리를 넘어 미국 전역을 공포에 빠지게 만든 괴물이 됐습니다. 백년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다른 물고기들과는 달리 위험을 느끼면 물 밖으로 튀어오른다는 점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배를 타고 낚시에 나선 낚시꾼들 주위로 어마어마한 수의 물고기가 쉴 새 없이 물 밖으로 튀어오릅니다. 최대 크기 1m에 달하는 잉어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자칫 빠르게 튀어오른 백년어에게 공격이라도 당하면 골절 등의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 여성은 미시시피 강에서 제트스키를 즐기다 물 밖으로 튀어오른 백년어의 충돌에 전치 6개월의 큰 부상을 입기도 했고 조디 반스라는 여성은 약혼자와 함께 백년어 낚시에 나섰다가 턱에 백년어가 날아드는 바람에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년어가 개체수를 잠식한 주에서는 쉴 새 없이 물고기 공격을 조심하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죠. 처음 이 백년어가 미국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잉어과 물고기의 특징은 커다란 주둥이를 이용해 바닥층을 흡입하면서 바닥에 가라앉은 유기물을 먹거나 뻘 속의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이에 미국 중부 미시시피강 일대의 폐수 처리 공장에서 해조류 청소 및 메기 양식 농장의 부유물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만 1990년대 갑작스러운 호수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미시시피강으로 유입됐습니다. 이후 일리노이 강을 따라 북상하며 미시가노까지 서식지를 넓혔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일단 외래어종이 처음 생태계에 등장하면 천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생태계에 편입되지 않았으니 이 백년어 개체수를 조절해줄 천적이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잉어 한 마리가 한 번에 5억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이 중 절반만 태어나더라도 2억 5천만 마리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번식 속도를 자랑하는데 이 때문에 현재 미국 생태계가 쑥밭이 됐습니다. 잉어들은 미시시피강을 시작으로 북상하더니 일리노이 강을 점령한 후 테네시주 등 주변 일대를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데오까지 북상한 잉어들은 어마어마한 식성과 번식력으로 토종 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 백년어를 퇴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 지역에서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아예 전기로 전부 튀겨버리거나 1,700억을 투입해 전기장벽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어업 기반이 위협받고 토종 어류를 전멸시킬 위기에 처하자 미국과 캐나다는 이 잉어를 제거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858억 원을, 캐나다가 5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전기장벽 설치 등 개체수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인데요. 반면 이처럼 평온했던 전 세계 물길을 대혼란에 빠뜨린 백년어는 유독 한국을 방문하면 이상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해외에서는 골칫거리였던 백년어가 한국에서는 아주 온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제일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양식이 아니라 아예 하천에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수가 불지 않아 정착에 실패했죠. 최근 섬진강에서 한 어부가 그물로 1m 크기의 백년어 4마리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굉장히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백년어는 거의 멸종이 됐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블루길이나 베스 등과는 달리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백년어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듯 상당히 맛난 식재료인데다 한국에서는 잉어과 물고기를 푹 고아 보신용으로 사용합니다. 낚시꾼이며 원주민이며 할 것 없이 쉴 새 없이 잉어를 잡아들였을 것이고 대부분 훌륭한 한 끼 식사로 사용됐을 겁니다. 옛날부터 한국 방송에서는 어르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과 가족의 배고픔을 달래줄 식량을 구하고자 잉어를 찾으러 다니면서 겪는 다양한 우여곡절이 담긴 스토리들이 많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잉어는 몸을 보신하는 식재료로 주로 잉어뼈와 살을 푹 고하는 형태로 엽산, 철분, 단백질이 풍부해서 임산부 보양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멸종위기 1급인 수달들의 먹거리가 되어준 백년어는 일부 농업 방식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년어는 상류의 알을 낳은 후 하류로 흘려보내는데 한국의 하천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산란기인 봄철에 한국 하천에는 물이 너무 적고 여름에는 장마로 하천물이 불지만 물살이 너무 강해 전부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알이 제대로 부화하지 못하는 데다 짧은 하천에는 동자가, 빠가사리, 쏘가리 등등 육식어류가 포진하고 있어 부화하기도 전에 또는 부화했더라도 순식간에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멸종위기 1급인 수달들의 먹거리가 되어준 백년어는 일부 농업 방식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서까지 잉어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째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잉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것인지 부러워할 뿐이었죠. 한국은 언제나 기존에 있던 것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과 생각의 전환으로 모든 것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원래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건너온 베스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양식으로 유명한 가물치가 미국에 건너가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 필요 없는 생명체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베스를 업사이클링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베스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 타우린과 오메가3를 이용해 현재는 반려동물 간식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강아지들은 원래 몸에서 자동으로 타우린이 합성이 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 아예 자연적으로 타우린이 합성되지 않아 꼭 섭취를 통해 영양분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걸 캐치한 것이죠. 돈을 들여버리던 베스가 고품질의 식품 원료로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사례를 보고 뒤늦게 백년어를 음식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골칫거리 아시안 잉어가 미국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